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유창호입니다. 네. 역시 쉽게 다시 상승 분위기로 가주지를 않습니다.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뉴욕 증시에서 또 기술주들이 눌렸죠. 그랬죠. 우리도 어렵습니다. 네. 특히 믿었던 테슬라가. 그러니까요. 뭐 그렇게 올라가더만은 쭉 밀리면서 이제 우리 증시를 또 받쳐줬던 또 하나의 축.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죠. 확실히 양쪽 증시를 보면은 확실히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에서 상당히 더 밀리고 있는 그림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종목별로 대응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헷갈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네. 바로 이 시간 통해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좀 체크를 해보죠. 네. 자, 820형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시작할 때 요즘에는 800분 이상 함께 네. 되고 계시네요.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와주시니까 저희가 네. 이 더운 여름에도 진짜 기분 좋게 그렇습니다. 힘내서 우리 유창호 앵커의 텐션은 여러분한테서 나온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 저보다 텐션 더 좋잖아요. 요즘 이상하게 요즘은 힘이 좀 남는 건지 사람이 요즘에 운동하더니 텐션만 올라가고 있어요. 우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짜 예. 힘들어요. 자, 유튜브 채팅창 보겠습니다. 네. 퍼플하트님께서 오랜만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와주셨습니다. 한때 퍼플하트님이 이 채팅창 지분율이 상당히 높으셨죠. 저희 배경도 퍼플이죠. 네, 예.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 넥타이도 퍼플. 이제. 뭐예요? 오늘 일부러 맞춘 건가요? 예, 애드립이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남극 곰님, 창호 삼촌 40대 되셨을 것 같아요. 40대라뇨. 아니, 요즘에 제 나이 얘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20살이에요, 20살. 저 아직 20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직 어려요. 40대, 50대라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대학교. 네. 맞아요. 힘들다. 요즘 약간 넘어가네요. 넘어가 드리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자, 앞사솔님, 퍼플님 오랜만입니다. 박은영님 맞추셨고요. 백님께서 이건님, 막 나오는 애드립. 그렇죠. 야, 요즘 이건 앵커 애드립이 네. 아무 때서 이리저리 막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저도 집에서 좀 따로 수련을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최대한 이게 받기는 힘들지만 사선은 네. 안 넘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 경계 진짜 어려운데 사람이 교묘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뭐가 나오세요? 자, 오늘 트리님께서는 귀여우신 두 분 이러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또 지금이님께서는 아주 좋습니다. 네. 대덕전자 바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타이밍 딱 좋게 좋아요. 다른 분들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 하실 때 종목 진단 슥 보내주시면 네. 오히려 제작진들은 그걸 주목하거든요. 이거 뭐지? 대덕전자 네. 이러죠. 예. 자, 그러니까 종목 진단도 계속 보내주셔야 됩니다. 네. 02325-8200으로 전화 괜찮고요. 네. 이거 아닙니다. 저희는 무조건 이걸로 해요. 예, 저희 늙어서. 이걸로는 도저히 맛이 안 살아서. 그렇죠. 이게 자, 뭐야, 이게. 그리고 전화 주시고 예.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도 종목 진단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야, 오늘 그렇다면 이 랭킹쇼에 꽂힌 어떤 랭킹의 주제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랭킹의 주제 네. 잠깐 키워드부터 던져주시죠. 오늘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뭘까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옵니까? 자, 나왔네. 됐죠? 아직 안 나왔어요? 진짜. 오늘 제작진과 손발이 잘 안 맞. 이제 나오는군요. 대한민국은 벤자민 버튼이다. 무슨 버튼? 벤자민 버튼? 이거 뭐 시간 거꾸로 가는 거 시간은 아닙니까? 거꾸로 간다. 영화 이름이죠, 이거. 그렇습니다. 나이가 점점 거꾸로 흘러가는 그 영화 속 주인공의 이름인데요. 어려진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랭킹 주제를 해봤습니다. 만수무강 특집. 야, 피디님, 특징 이름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이거 자기만 알고 이렇게. 만수무강 특집이 사전에 얘기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습니다. 만수무강 특집 나이 좀 어려지자고요. 네. 여러분 내일부터 만 나이로 적용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헷갈려. 그런데 우리가 네. 세는 날이 따로 있죠. 그렇죠. 연 나이 따로 있죠. 그렇죠. 만 나이 따로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미국 나이 따로 있어요, 또. 예.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웬만한 것들은 다 만 나이로 통일이 될 텐데 네. 예외가 되는 것들도 있고 해서 그렇죠. 우리가 좀 몇 가지 사례를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습니다. 다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라는 거거든요. 네, 취약 의무 연령자. 이건 되게 어린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학생이어야 되잖아요. 이거 완전 어릴 것 같은데? 어려야 될 것 같고. 7급 공무원의 응시 가능자. 왠지 이거는 조금 높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게요. 그리고 청소년. 네. 그리고 선거가 가능한 연령. 이것도 우리 청소년들이 가장 궁금해 할 수도 있는 약간 건 아니고 하여튼 근데 간에. 비슷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술, 담배 구입 가능자. 옛날에 제가 제일 궁금했어요, 전. 요즘은 상관없었던 거 아닌가요? 요즘은 전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하고요. 예. 자, 요게 헷갈리는 나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보는 게 전부 다 만 나이로 통일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건 만 나이가 아니라 연 나이로 계산이 되는 게 또 있어요. 연나이 또 뭐예요? 연 나이라는 건요. 네. 지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그냥 뺀 거. 아. 그게 연 나이입니다. 헷갈리네요. 이거 벌써.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예. 똑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만 나이로 따지면 누가 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연 나이로 따지면 다 같이 동갑이 될 수 있는 거고. 아, 딱 이게 복잡하다. 헷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참고로 말씀드려서 만약에 이 중에 똑같은 나이가 있다면 연 나이보다는 만 나이가 더 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이게 알아보면 될 것 야, 같아요. 이제 슬슬 헷갈리고 여러분 머리가- 검색만 들어가셨을 텐데 그렇죠. 검색해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제가 아침에 이거 계산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한참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동안에 종목 진단을 다녀올게요. 야,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자기 나이를 가늠케 하는 그런 그렇죠. 단어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국민학교. 이렇게 술, 담배 구입에 다들 진심이시죠? 그렇죠. 이게 제일 궁금했었어요, 옛날에는. 미리미리 청소년 때 다들 고민했던 흔적들이 지금 나옵니다. 고민했던 흔적. 자, 그러면 바로 요 사연들을 좀 접수해보면서 예. 종목 진단을 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전문가님 마이크 켜주십시오. 저희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좋습니다. 네. 어우, 시원시원하게 들리네요. 네.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들어가 볼 텐데요. 좋아요. 자, 첫 번째 종목은 지금 종목 진단 나와 유튜브에서 받았죠? 네. 이 마르샤님께서 접수해 주신 종목입니다. 자, 이분 합니다. 아, 요거 올해 정말 화제였던 종목인데 지금 자꾸 쉬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만 쉬어야 될 텐데요. 로봇으로 가겠습니다. 네. 로봇티즈입니다. 티즈, 예. 자, 로봇티즈 매수 가격이 28,400원. 이거 지금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현재 주가는 똑같은데요? 이게 사자마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28,400원에 네. 10% 갖고 계시고요. 이게 최근만 봐도 저렇게 좀 내려오는 모습인데 네. 고점 대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0% 넘게 빠졌을걸요. 많이 내려갔네요. 정말 솟구쳐 있다가 거기서 이제 조정을 슬슬 받고 있는 모습. 그렇죠. 여기서 멈춰줄지 언제쯤 다시 반등할 타이밍이 나올지 궁금하실 겁니다.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로봇티즈 지금 들어가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요거 지금 타이밍 어떻습니까? 예,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오늘 지금 들어가셨다라면 주식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주식은 좀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하고 어느 정도 알고 사야지, 이게 사자마자 궁금할 정도라면 기업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었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로봇 관련주들이 다들 좀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요거는, 경찰청장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방문했다라는 그런 영향으로 좀 올랐다가 좀 시들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이 로보티즈의 경우는, LG전자가 지분을 좀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LG전자하고 거의 협업 관계에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LG전자가 7.8% 정도 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이런 것들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음성 인식하는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적용될 걸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본다라면 향후에 시간이 좀 흘렀을 때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좀 이 모멘텀도 좀 생기고 그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시급한 게 좀 있습니다. 로봇이든 뭐든 간에 일단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을 벌려고 기업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을 추구하려고, 그래서 기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2020년,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 그러니까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에는 약간이라도 흑자가 났는데 지금 오히려 적자가 났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면 그나마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한데, 저 시세에 대해서요. 근데 매출도 조금씩 증가하긴 하는데 이 로봇 기업치고 그렇게 좀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향후에 미래는 이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좀 당장 어떤 모멘텀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뭐 매수한 자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지금 3월 달에 46,450원 정도까지 갔었는데 28,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죠. 자, 이게 끌고 다닌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종목들을 다 끌고 다녔죠. 그래서 매매를 하시려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가장 밑에 깔려있는 이평선, 이게 검은 선이 241 이평선입니다. 지금 241 이평선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쪽에 이런 부분들은 한 번에 이렇게 깨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요. 뭐 여기서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보시면 그 나머지 재반 이평선들을 보시게 되면 벌써 22평선은 62평선 아래에 있고요. 62평선도 파란 선이죠. 강하게 이렇게 꺾여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등이 나오는데도 한계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예 그렇게 보시면 괜찮아요. 뭐 5년 뭐 3년, 5년 이런 식으로 보시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신 것 같으니까 일단 반등이 나오는 구간, 그런 구간들을 좀 이용해서 뭐 한번 정리하고 나오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매매를 하시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에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다.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일단 여기 떨어지고 있는 22평선이 지금 한 31,000원대 정도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래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좀 내일이면 더 내려올 거고요. 또 그 다음엔 더 내려올 거니까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3만 원을 넘어서 안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3만 원 이상에서는 일단 한번 끊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르샤님의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서 많이 혼났다고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지금 그만큼 이재필 전문가께서 진심을 담아서 요즘 주의할 점이 있다라는 점 설명해 주신 거니까 네. 꼭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딱 한 방에 그렇게 딱 걸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랭킹 주제 다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취약 의무 연령자, 이거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이게 5등 아니에요? 공무원 응시 가능자 이렇게 있고요. 네. 사실 헷갈리는 건 청소년과 선거 가능자, 술 담배 구입 가능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명확히 법령을 보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 랭킹 쇼의 순위를 위해서 좀 용이하게 판단한 겁니다. 청소년과 술 담배 구입 가능자 조 구분이 사실은 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해서 있거든요. 한 가지 구분점이 한 개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청소년과 술 담배 구입 가능자 우위, 비교 우위 정도만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더 나이가 많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좀 더 비교 우위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두 번째는 버리님께서 파이nem텍 올려주셨습니다. 이거 좀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파이넴텍? 그렇죠. 근데 이제 파이테크닉스에서 분할 폴더블. 상장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폴더블에 특화된 약간 이런 걸로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 네. 9,700원에 9%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5일 이평선이 되게 빠르게 깨고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놀랄만하다. 좀 이런 생각 들고요. 버티면 다시 본전이 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9,700원이니까 빠지기 바로 직전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시 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필 전문가님, 파이넴텍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예, 우리 이관행커님이 정확히 알고 계신 것 같네요. 이 파인테크닉스에서 저 분할해서 상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IT 사업 쪽을 인적 분할해서 상장했는데요. 지금 요게 어제 야인시대에 출연했는데 어제 야인시대에서도 이 종목을 종목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뭐 그때도 지금 말씀드릴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우리 폴더블 폰에 보시게 되면 힌지가 있는데요. 힌지는 접었다 폈다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
저 문으로 따지면 경첩 역할을 하는 그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외장 힌지가 있고 내장 힌지가 있는데요. 이 파이넴텍은 그 내장 힌지 요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근데 저도 지금 뭐 아직까지 어제 잠깐 그 뉴스 이렇게 검색하다가 잠깐 보고 모양만 보고 그냥 넘어갔는데요. 나중에 살펴보려고. 이 폴더블 폰 올여름에 나올 부분들이 좀 굉장히 좋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저도 폴더블 폰을 쓰는데 제 거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블 폰 관련되는 그런 재료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재료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떤 뭐 이렇게 재료가 나왔을 때 신선하게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삼성에다가 내장 힌지를 납품하는 이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아마 가을쯤에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뭐 한 두어 달 정도 그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자, 그때가 되면 시장에 좀 관심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시장에 관심을 받을 때 그때는 주가가 비싸져 있을 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본전 올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본전 정도가 아니라 좀 이 폴더폰이 나올 때쯤 되면 그보다도 더 좀 높은 수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신다라면 지금 122평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좀 위에 조금 걸림돌들이 있긴 한데요. 22평선 꺾어져 내려오고 62평선도 지금 이제 살짝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근데 어떤 모멘텀, 이슈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된다라면 그 폴더블 폰 관련되는 거겠죠. 아마 이쪽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내려온 상태에서 돌파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뭐 그게 돌파가 된다라면 일단 뭐 한 1,500원 정도 일단 1차로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폴더블 폰에 대한 관심도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여름에 나올 때 가까이 돼서 뭐 그때쯤에 관심도를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목표가를 한 1,500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보시고요. 폴더폰 나올 때까지 좀 갖고 계시면 그 관심도에 따라서 뭐 이 부분보다도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실적 부분이 1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폴더폰이 나온다라면 거기에 내장 힌지를 공급을 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좋을 거고요. 또 3분기 실적은 아마 2분기 실적보다 더 좋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보유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요. 일단 뭐 목표가는 1,500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그러니까 신제품 효과를 더 기대해 보자라는 관점에서 우선은 1차 목표 라인을 1,500원으로 좀 잡아 놓으시고요. 출시 직전까지 폴더블이 과연 얼만큼 인기가 있을 것인가, 이거 계속 우리 버리님도 좀 체크를 해 보시면서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끝까지 한번 버텨서 수익을 내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 좀 볼까요? 잠시만요. 살려님, 낯술 노노. 이건 무슨 얘기예요? 누가 술 얘기했습니까? 많이 네. 속상한 분이 계신 건가요? 그냥 먹게 되더라고요. 낮술 옛날에 보니까. 이게 보니까 한창 저희 종목 진단하다가 돌아오면은 예. 채팅창에 잠시 눈을 떼면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게 약간 저희도 눈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눈치를 채는데 얼마나 이게 주제가 빠르게 바뀌는지. 위에 보니까 살려님 흰지 검은지 폴더블 얘기하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진짜. 이 정도로 지금 얘기가 돌아가다 보니까 야, 이거 따라가기 쉽진 않습니다. 이런 저세 상태이죠. 자, 그러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랭킹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내일부터 만 나이로 적용이 되게 되는데 새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다 다르니까 좀 헷갈리시죠? 자, 그래서 이런 헷갈리는 퀴즈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자, 이 중에서 가장 적은 사람 가보겠습니다. 5위 공개해 주시죠. 취약 의무 연령자 만 5세, 6세가 맞을 것 같아요. 취약 의무 연령자, 어쨌든 만 5세든 6세든 상관없이
위에보다는 확연히 낮습니다. 5위는 그냥 드린 거예요. 쉽죠? 취학 의무 연령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야 되는 사람이요. 아, 취학. 예. 아, 유치원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고 네. 진짜 헷갈리는 건 이제부터입니다. 아. 4위부터는 뭐 청소년들부터 해가지고 비슷비슷한 나이들. 거기부터 좀 헷갈리거든요. 20대 왔다 갔다 막 그 정도 느낌인 거죠. 예. 거기서부터는 이게 만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연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 지금부터 오늘 랭킹 주제 진짜 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자, 5위는 사실 거저 드린 거고요. 그쵸? 자, 지금부터 4위부터 한번 맞춰가 보시죠. 잠깐만요. 살련님, 네. 이건혜코님 파란 해골 13호 닮으셨어요? 그럼 누굽니까? 파란 해골 13호 알아요? 이거 안 해요? 납작호가 되었네. 이거 아닌가요? 진짜요? 아, 예전에 하나도 안 잘생겼는데 찾아보니까 예전에 너무 애니메- 하시네요. 만화 영화 어릴 때 봤던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군요. 저도 그냥 떠오른 대로 대충 얘기해 본 거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그거 맞을 거예요. 제이선님. 저 헤어 얘기가. 이미지로 봤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미지가 나오네요. 자, 예. 이런 이미지 빨리 탈출.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참나. 이따가 제작진분들 찾아서 한번 띄워주세요. 아, 진짜 파란 너무하시네, 해골 진짜. 좀 충격적이네요. 예. 자, 그러면 종목 진단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수루수루 만수루님께서 보내주신 돈 종목입니다. 많으신 분이. 명신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이죠. 그렇죠. 29,000원에 10% 가지고 계시는데요. 자, 명신산업의 현재 주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명신산업 현재는 22,500원이에요. 지금 매수 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마이너스죠. 5만 원? 이 예. 정도 주가면 매수하신 지는 꽤나 오래된 게 아닌가. 너무 오래되신 거 아닙니까? 년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장기 투자. 명신산업,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이제 관심도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 말이죠. 예. 이 매수가까지 언제쯤 도달할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명신산업 손실이 상당한데 어떻게 할까요? 네. 근데 그 전에 그 노래가 마루치 아라치라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노래인데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봤거든요. 창호 앵커님 아마 우리 또래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명신산업은 종목 상담하겠습니다. 자, 뭐 말씀해 주셨듯이 자동차 부품 업종인데요. 이 전기차나 이런 쪽하고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뭐 차량 경량화 관련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뭐 이 전기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무게가 많이 나가면 어려워져 멀리 많이 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뭐 차량 경량화 관련해서 뭐 핫스탬핑 공법이라는 거 요런 걸로 차체의 일부 요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고요. 또 미국에 저 현지 법인이 있는데요. 요쪽이 테슬라 쪽에다가 1차 협력 업체로 밴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쪽하고 굉장히 좀 관련이 전기차하고도 관련이 많은 그런 종목이에요. 자, 근데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보게 되면 뭐 굉장히 오래되신 것 같은데, 자, 이게 상장된 게 2020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상장되고 난 다음에 1년이 채 안 됐을 때 그럴 때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자주 나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 잘못 물리면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증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게 전망치로만 올라갈 거다, 좋아질 거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에요. 실제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 한 1269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는데요. 그 전에는 565억 정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경우에도 만 1,800억 이상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자, 1분기 실적에서 뭐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준 부분이 있죠. 자, 1분기에 매출액이 4,367억, 영업이익이 477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전년 동기비는 매출액이 한 3,1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어요. 영업이익 역시 218억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분기 실적도 마찬가지로 전년 동기보다 굉장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명신산업의 주가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처음에 상장돼서 물량들, 1년 돼서 보유해서 물량 풀리고 그런 것들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는, 실적으로 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점점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일단은 뭐 좀 보유를 조금 뭐 느긋한 관점으로 지금까지 오래 보유하고 계셨으니까 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차분하게 느긋하게 기다려 보시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이상은 충분히 뭐 올라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뭐 근데 매수하신 가격 자체가 워낙 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좀 목표가 자체를 매수하신 가격보다 아주 좀 이렇게 많이 높게 드리진 못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반등이 좀 이렇게 쭉 나오면 한 32,000원 선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실적 믿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명신산업을 봐드렸습니다. 일단 지금은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왜 웃어요? 화면 보세요. 아이, 정말. 아니, 피디님, 신호 좀 주시랬죠? 이렇게 하면 진행자가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깜빡이를 좀 켜고 들어와 주세요. 진짜. 정말. 진단 내용 정리하려다가 지금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저게 팔아내고 13호랍니다. 정말. 팔아내고 랭커. 파행, 이제부터 파행이에요? 이게 진행이 안 되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진짜. 참 냉정하게 진행을 잘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저렇게 방해를 하는데. 팔아내고를 보고서는 이게 참 쉽사리 말이 떨어지지가 않네요. 피곤하네요, 오늘 진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다시 말씀드릴게, 오늘 다음 주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요거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취약 의무 연령의 기준이요, 만 6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 6세가 지나고 다음에 입학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연나이 7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는 6세, 7세가 한 군데 다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되게 헷갈리죠? 그렇죠. 지금 저희도 헷갈릴 정도니 지금 보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네. 특히 청소년, 선거 가능자, 술, 담배 구입 가능자, 저거 진짜 헷갈릴 겁니다. 그렇죠. 저희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헷갈려 가면서 곱씹어 봐야 앞으로 좀 덜 헷갈릴 수 있겠죠? 네. 어차피 저희가 맞닥뜨려야 되는 법적인 제도니까요. 그냥 통합 검색 사이트에다가 만 나이 치고 자기 나이 생년월일 넣으면 나오니까 우선 그런 게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아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진단 계속 또 가볼까요? 네, 제정신이 아닌데요. 네. 해보겠습니다. 뚜벅이 119님께서 네. 또 태양광 하면 또 이 종목이죠. 어허. 한화 솔루션이 네. 되겠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좀 낮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51,400원 정도를 갖고 계시는데 네. 아마 최근 한번 크게 한번 치고 올라오셨을 때 이후에 매수를 하셨든지 아니면 그 전에 사셨든지 그 전에 못 사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10%입니다. 태양광 다시 해가 뜰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데요. 그러게요. 산 이후에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알아보죠. 이재필 전문가님, 한화 솔루션입니다. 자, 뭐 이 태양광에 다시 해 뜰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뭐 가능은 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는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 이런 쪽을 정책에서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려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뭐 그쪽에 뭐 보조금 주는 것도 보존금 혜택들도 다 있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 혜택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금 현 정부의 바이든 정부의 뭐 그 정책하고 관련됐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할 겁니다. 자, 하지만 이게 주가 자체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에 제가 언젠가 뭐 한 두세 달 정도 전
그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하나솔루션을 종목을 상담을 하면서 저 CS 윈드 같은 종목을 이렇게 갈아타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자, 뭐 그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되게 무겁고 잘 안 움직이는 종목들입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쪽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렇게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그 해는 언제 뜰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이슈가 되는 그럴 때가 있죠. 뭐 바이든 대통령이 뭐 세게 한마디를 한다든가, 뭐 유럽 쪽에서 또 세게 뭐 어떤 부분들이 정책이 나온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요. 자, 그런 부분들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태양광 쪽이나 풍력, 뭐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친환경 섹터들이요.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내년 정도까지는 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내년도 상반기 정도, 그때까지는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많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만 그 이후에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바이든 대통령은 나올 것 같고요. 공화당 쪽에서는 뭐 트럼프가 나올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올지는 알 수는 없는데 선거를 해서 결과는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래요. 나 바이든도 싫고 나 트럼프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담을 할 수 없으니까, 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이런 정책적으로 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현재 상태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 섹터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들고 가시는 게 맞고요. 내년 상반기 정도에 그때 매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태양광 섹터들 가끔 한 번씩 뭐 정책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 나올 때 뭐 한 번씩 해가 뜰 것 같으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는 매도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38,000원 정도를 저점으로 찍었는데요. 자, 지금 뭐 42,000원, 42,850원이면 뭐 그때하고 그렇게 크게 많은 차이가 나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하락하더라도 뭐 이쪽에서는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자, 뭐 위쪽으로도 지금 뭐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요. 일단 뭐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47,0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단기적인 관점이고, 뭐 중장기적인 관점, 내년 상반기까지 본다라면 뭐 좀 더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신재생 쪽으로 지금은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보유, 그리고 모멘텀이 좀 필요하고요. 그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은 내년 상반기까지 우선 큰 그림으로 긴 호흡으로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열심히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는 산뜻하고 완벽한 또 종목 진단,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재필 전문가께서 마루치 하루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제 나이에 굉장히 혼돈이 와서 도대체 몇 살인 겁니까, 유창호 앵커? 쇼크를 네. 많이 받았습니다. 저조차도 제가 스스로 판단이 잘 안 돼요. 액면가로도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저도 헷갈립니다. 자, 이렇게 다음 전문가 모셔봐야 될 텐데, 일단 4위 좀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다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요 기준으로 4위 공개해 주시죠. 갑니다. 청소년입니다. 연 18세 이하. 많이 아니에요. 이 정확히 말하면요, 이 규정이 청소년 보호법에 만 19세 미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 단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만 19세 미만인데 만 19세가 되는 해 여기는 버린다고 돼 있어요.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만 19세 되는 해는 버리고 그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말 되게 복잡하죠? 그냥 저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복잡하다, 이거. 되게 말을 복잡하게 희한한 랭킹 만들어놔서, 잡아가지고, 진짜. 예, 그러니까 청소년의 기준은 아직까지는 만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아이고, 설명도 되게 복잡합니다. 그냥 우리 쉬운 거야, 다음번에. 네, 이 법을 읽어도 이렇게 어려우니, 봐봐, 여기 다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네, 현실 속에서 체감하시는 일반인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네, 옆에서 듣는데도 어려워요, 지금. 네,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4등이 저렇다, 청소년 저렇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설명도 어렵네요. 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야 되네. 네, 이거 그나마 좀 쉽게 얘기한 건데. 어렵네요. 야,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더 가볼게요. 다음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어렵다. 자, 첫 번째로 함께 할 종목은요, 좋은 날님께서 보내주신 종목부터 해볼까요? 이 종목이에요? CJ가 아니라 CJENM. 콘텐츠 만드는 거. CJENM. 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요. 어머나. 21만 5,500원에 비중 10%입니다. 21만 원이요. 와, 어떡하죠? 이거 몇 년입니까, 이게? 손실이 71%. 좋은 날님, 왜 지금, 정말. 요즘 최저가를 매일 갱신 중인데. 저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네요. 도와주세요. 안타깝습니다. 좋은 날님께서 CJENM에 한해서는 예, 좋지 못한 날을 계속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정말 쭉쭉 날아가는 종목들을 보고 있을 때 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럴 거예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CJENM. 이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 최근에 CJ그룹에게는 정말 이제 악재가 계속해서 연이어 터져 나가고 있죠. 일단은 CJCGV가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를 했잖아요. 역시나 유상증자를 한 이유가 중요한데, 유상증자가 결국에는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면서 CJCGV가 아무래도 이 지금 상태에서 자금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또 이 CJCGV가 유상증자를 진행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또 이제 자회사 중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또 이제 횡령 사건이 또 하나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러한 이제 악재들이 연이어 터지게 되면서 CJ 그룹주도 전체적으로 다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이러한 인식이 지금 현재 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태에서 수익성 부진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그 다음에 뭐 계속해서 어닝 쇼크로 이어지고 있는 실적들, 그리고 자회사들의 문제들, 이러한 것들이 연달아서 터지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CJENM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대응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종목 자체가 움직임이 워낙에 좀 느린 종목입니다. 종목 자체가 움직임이 좀 느린 종목이고, 그 다음에 추세도 지금 지표로 쏘아댔던 저점을 다 깨버렸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길게 봤을 때 저점을 잡을 수 있는 구간을 한번 봐보면, 그러면은 약 한 5만 원대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거든요. 주요한 저점을 또 다 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5만 원 저점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1차적으로 뭐 7만 원, 뭐 7만 원, 5천 원, 뭐 8만 원, 9만 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이 단가들을 조금 깨주면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CJENM이 지금 현재 상황을 확실하게 좀 타파할 수 있는 무언가 이제 이 실적적인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CJENM이 실적적인 부분을 확 보여주기에는 업종 자체가 무언가 이제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어떤 뭐 화장품이라든지 혹은 이제 뭐 영상 컨텐츠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주로 이제 자회사로 이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들은 사실 실적이 한 번에 빵 터지기가 어려운 업종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화려한 급반전도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현재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주가에 대한 회복, 그리고 이제 손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다행히 비중이 엄청나게 크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해칭을 좀 노리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종목 쪽에서 좀 수익을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해서 어찌됐든 비중을 줄이시는 게 결국 향후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왔을 때에도 어느 정도 이 적절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CJENM이 계속해서 추세를 좀 이탈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바닥에서 좀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단가가 높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CJENM에 대해서는 잠시 포트 뒤쪽에 조금 밀어 넣으시고, 새롭게 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신규 종목 쪽에 조금 더 이제 비중을 실어서 수익을 조금 더 이제 크게 보시고, 그러면서 그 수익 본 만큼 CJENM에 대한 비중은 최대한 좀 줄여 놓으시는 게,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베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CJENM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하기보다는 포트 뒤쪽에 밀어놓고 해칭하는 전략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CJENM을 살펴드렸습니다. 이게 손실이 워낙
큰 종목이기 때문에 네.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김영일 전문가께서 상세하게 진단을 해드렸으니까 이 내용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죠. 자, 종목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보니까 좀 걱정들이 많이 있네요. 특히 지금 리짱 점프님 셀트리온 너무 빠져요. 무슨 일인지 해서 뭐 얼마나 빠지길래 그러시지 하고 딱 봤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셀트리온 본주가 6% 그리고 갑자기 급락이 연출되고 있는데 헬스케어도 6%, 예. 제약은 3.5%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 오늘 조금 약간 주춤한 가운데 이렇게 큰 종목이 밀리니까 참 기분이 참 씁쓸해지네요. 그러니까 원인은 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셀트리온 내려가는 거는 지금 외국인이 팔아서 그런 건가? 약간 네. 이런 것도 있고요. 갑자기 급락을 합니다.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에 대한 힌트를 더 들어보는 걸로 하죠. 자, 이번에는 졸파고 TV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요. 네. 이 종목은 우리 김영일 전문가의 또 전문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랩지노믹스예요. 5월 말에 추천주였었고 목표가에 도달했던 이력이 있었던 그런 그렇습니까? 종목이 되기 때문에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7,05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손실이 나고 있죠. 오늘 오르지만 7%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잘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계시고 이 종목을 가지고 또 어떤 분께서는 9,100원에 또 높게 또 사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믹스 이거 하나로 1타 2피 동시에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랩지노믹스입니다. 일단 랩지노믹스를 제가 이제 5월 말 요 정도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추천을 드렸었던 이유가 랩지노믹스가 지금부터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사실 추천을 드렸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저점 구간에서 워낙에 좀 수급이 긍정적으로 잘 들어와 주고 있었죠. 수급이 워낙에 잘 들어와 주고 있었기 때문에 랩지노믹스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이슈가 첫 번째가 이제 마약 검사에 대한 이슈였죠. 마약 검사가 이제 군대에서 새롭게 진행이 된다라는 이슈에 따라서 랩지노믹스가 또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첫 번째 모멘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엠폭스죠. 지금 엠폭스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엠폭스에 대한 모멘텀이 두 번째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은 늦게 올라가기는 했지만 어찌됐든 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딱 예상했던 정도의 상승이 지금 오늘까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렇냐라고 한다면 랩지노믹스를 길게 봤을 때 한창 이제 이 진단 키트가 마구마구 움직였었던 시기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매물이 지금 너무 두텁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전에 이 랩지노믹스가 사실 진단 키트, 그러니까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진단 키트가 사실상 시장을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봐도 무방했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 그 구간에 매물이 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7,000원 이상에 대한 상승은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초에 제가 5월 말에 추천을 드렸을 때에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저점에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7,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노릴만 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저라면 오늘은 정리를 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정리를 못 하셨다라고 하면 내일 정도까지 봤을 때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꺾이는 것 같다라고 하면 정리를 해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단가 자체가 결국에는 이 7,000원 구간을 또 강하게 뚫어줘야지 무언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엠폭스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폭으로 사회적으로 걱정이 될 만큼 이런 식으로 확진이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마약 검사에 대한 부분도 모멘텀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회적인 문제로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또 이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이겨낼 만큼의 주도주로 활약할 그러한 수급이 들어와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든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이제 캐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매물 구간, 이 어마어마한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전에 이 코로나가 한창 유행했을 때처럼 시장을 지배해줄 만한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랩지노믹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7,000원 구간을 뚫어주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한 내일 정도 구간까지 봤을 때 여기서 꺾인다 싶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또 주가가 회복이 되기는 된 거니까 정리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랩지노믹스와 관련해서 두 분의 진단을 동시에 좀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예. 네. 자, 종목 진단을 하나 다녀왔고요.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 오늘의 랭킹 주제 3위 한번 공개를 하고 가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은 만나이, 연나이 이거 되게 헷갈리니까. 여러분 근데 만나이와 연나이 이거 헷갈리시죠? 이거 뭐냐면 연나이라는 거는 그냥 지금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 그냥 빼면 되는 거고요. 그 해를 통틀어 다 똑같은 거예요. 그 해에 태어난 사람들은. 네. 근데 만 나이는 예를 들어 연 18세다. 근데 그 똑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만으로 하면은 17일 수도 있고 생일지나면 18일 수도 있고 둘 다 포함한 게 연 나이. 네.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설명해도 헷갈리시죠? 아니, 저는 이해했어요. 자, 저는 3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요, 선거 가능자입니다. 만 18, 이거 선거 가능자는 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생일이 지난 연나이 19세라고 보면 되는 그렇죠. 거죠. 예. 만 18세라면 생일이 지났으면은 올해 들어서 생일이 지났으면 네네. 만 18세가 될 수 있고 네. 생일 안 지났으면 만 17세죠. 네. 근데 둘 다 연 18세라고요. 아, 법은 왜 이런 바꿔가지고 겁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합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예, 어쨌든 예. 선거 연령은 만 연령을 정말.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하는데도 힘드네요. 자, 3위까지 한번 공개를 해드렸으니 1위와 2위를 맞춰보시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랩지노믹스 받고 다음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명인간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 히림입니다. 네. 9,100원 그리고 5%의 비중 이런데 약간 손실이세요. 그리고 오늘 히림은 그냥 0.3% 약세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그냥 계속 횡보입니다. 주봉으로 보든 월봉으로 보든 약간 횡보라서 좀 답답하시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알아보죠. 자, 전문가님 히림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그 다음에 뭐 예전에는 또 이제 사우디 쪽으로 한번 엮였었던 그런 이제 이력이 있었죠. 그러면서 최근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상당히 날뛰었었잖아요. 그러면서 히림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생길 수가 있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나 이제 히림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살짝 소외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현재 이 8,000원에서 약 한 10,000원 구간까지 박스권 형성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구간을 또 뚫어줘야지, 그러면서 또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와 줘야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다른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한번 보게 되면 뭐 삼부토건이라든지 수급이 굉장히 많이 거래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SY 같은 이런 종목도 있죠. 뭐 SY나 혹은 뭐 철도 쪽으로는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데아티아 이러한 종목들. 결국에는 수급이 최근에 잘 들어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잘 받고 잘 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가 시장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수급도 지켜주지를 못했고 결론적으로 이 121선을 부딪히면서 하락을 해버렸죠. 즉 히림은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는 거의 대장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아무래도 이 121선에 부딪히면서 큰 상승이 나오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히림이 결국에는 어느 정도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무언가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서 대장으로 움직여 줄 만한 그러한 이제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저는 시장이 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히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가격선에 맞는 대응을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저점을 보게 되면 약 한 8,700원 구간이거든요. 8,700원 구간 이탈 시에는 이 종목은 정리를 하고 가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완전히 다 죽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뭐 제가 오전에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이슈를 다루긴 다뤘지만 얘네 쪽에 완전히 다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수급이 또 살아있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히림 같은 경우에도 대장은 아니지만 따라가는 흐름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는 딱 매수가 9,100원 61선 구간이죠. 2차 목표가는 121선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이 종목은 대장이 아니고 수급도 지금 그렇게 많이 쌓여 있지 않고 매물대도 두텁다 보니까 큰 상승을 바라다라기보다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설정을 해서 대장이 아닌 종목을 들어갔으니 앞으로는 대장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생각으로 종목 교체 의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히림과 관련해서 좀 진단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최대한 좀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900분 훌쩍 넘게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면서 종목 진단, 본인 갖고 계신 거 아니더라도 참고해 보시면 여기서 투자 힌트를 많이 얻어갈 수 있어요. 꼭 좀 기억해 두시고요. 네. 자, 계속 또 다음 종목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나이 얘기하니까 나이는 숫자일 뿐, 네. 뭐, 나이를 잊고 산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랭킹의 주제에 대한 거, 저 내용보다는 네. 나이에 대해서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고 가는 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잊고 싶으신가 봐요. 자, 그렇죠. 다음 종목 시작해볼게요. 예. 자, 성공하자! 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하세요. 수산중공업인데요. 자, 이거 아닌가요? 다음 종목,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걸로 갈게요. 똘맘TV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올리셨죠? 남편 몰래 하고 있는 주식 종목 상담. 남편이 이걸 보면 어떡할까요, 이거. 이게 너무 중요한 종목이어서 요거를 꼭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죠. 이거는 똘맘TV님뿐만 아니라 다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64,780원. 비중이 60%. 애 키우는 중이라 실시간 대응을 못해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 추천해주세요. 추천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 일단 바로 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모든 분들이 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쉽지 않은 종목이죠. 그러면서 결국엔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뷰를 좀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단기적으로 좋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지금 이제 금리를 또 계속 올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미국 시장이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다시금 이제 나타나니까 시장이 또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우리 시장과는 약간은 또 이제 다르게 좀 움직이고 있는 것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버텨주는 쪽이 아무래도 조금 뭐 산업재나 혹은 이제 뭐 3차 산업, 뭐 소비재 이러한 쪽들인 건데 우리 시장은 또 그동안에 워낙에 IT 쪽에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미증시보다 조금 더 크게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기적인 시장 뷰가 지금은 중요할 것 같아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뷰, 그 다음에 뭐 시장에 대한 뷰,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7월 달 넘어가면서 CPI가 지금 현재 구간으로부터 이제 3%대까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것으로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을 역시나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죠. 물론 지금 현재 구간이 상당히 이제 아무래도 많이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그동안에 이제 많이 조금 시장에 찾아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 뭐 칩 종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러한 쪽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굉장히 이 상승이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72,000전자를 좀 지켜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쭉쭉쭉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줄 거거든요. 결국에 한 4분기까지 이제 접어들면서 이제 이 재고가 줄어들고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회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 앞으로 이제 시장과 같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시장과 같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면 코스피가 또 2,700, 2,800까지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종목이기는 한데 일단은 지금 단가가 결국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코스피도 잠깐 이제 가서 보면요. 결국에 최근에 이제 현재 구간 약 한 2,500 구간에서 2,650 구간을 뚫어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살짝 끌어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구간을 뚫어줘야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코스피가 2,700, 2,800까지 갈 수 있는 힘도 이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75,000전자, 80,000전자까지 갈 수 있는 힘을 확보를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구간을 강하게 뚫어주어야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7만전자가 굉장히 조금 주요하게 지지라인이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구간에서 결론적으로 이 지지라인을 확보를 해주면서 주가가 끌어올려지는 모습을 봤을 때 역시나 이 반도체 업황 바닥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형성이 되면서 7만전자 쪽에서 지금 이러한 지지라인이 형성이 됐다라는 모습을 저는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지라인은 7만전자로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7만전자를 이탈을 하게 되면 6만전자 때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니까 7만전자 이탈 시에는 저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한번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잡는 그러한 대응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구간을 또 이제 뚫어준다라고 하면 1차 목표가는 75,000전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8만전자가 될 겁니다. 다만 현재 구간에서 업황 자체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되, 다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반도체는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종목군들이 있어서 무언가 이제 차별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는 못 가는데 다른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에 가는 그림도 저는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72,000원대 단가를 뚫어주는지 아니면은 7만 원대 단가를 이탈을 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대응이 현재는 필요한 구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까지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많이들 귀 기울여셔서 들으셨을 텐데 꼭 내용 체크해 두시고요. 네. 자, 그럼 종목 진단 도와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 진단을 해드렸고요. 와, 벌써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네. 자, 랭킹쇼 주제 1위, 2위를 바로 공개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위와 2위는요? 네, 1위는 7급 공무원 응시 가능자는 연 20세 이상이고요. 네. 술, 담배 구입 가능자 연 19세 이상. 그리고 잘 보시면 선거 가능 연령을 제외하고는 나머지가 청소년이나 술, 담배 구입, 7급 공무원 여기까지 연나이예요. 그러니까 만나이를 우선하지만 만나이의 예외적인 사례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아직 모든 걸 다 만나이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연나이로 계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어떤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나이를 보니까 저 5개 다 할 수 있네요. 자유로운 나이라서 너무 신나네요. 예.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장도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